자, 일단은 원장님들 원더빌 접속해 보셨어요? 네. 해 보셨어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여기 있으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원더빌 사이트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회원 가입하시거나, 정회원 되신 후에 이 자료를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아니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학원 강사분들이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궁금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거 표 많이 보셨죠? 이 표 보시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학생부의 구성 요소 기억나세요? 교과는 몇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억 안 나세요? 교과 영역은 2개 항목, 지필하고 수행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은 9개로 구성이 돼 있었죠. 출결부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현재 학원에서 지필 평가 위주로 교육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수행평가 부분의 해결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상 경력 부분, 교내 대회를 나갈 때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창체 활동에서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에서 과연 내가 어떤 독서록을 올릴 것인가, 어떤 탐구 보고서를 올릴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지금 10월 말이죠.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지금 사이인데 어제만 제가 문자를 한 7통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현재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평가가 한 아이당 너댓 개씩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학생부 기재사항도 불과 이번 주에 폭발적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12월 우리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고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를 한다 했을 때 지필평가 외에 아이들이 할 일이 많은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학원은 교과 전문이라서 이런 게 별로 아이들이 원하지 않던데요 라고 하는 원장님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 아이들 아마 아이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생들 키워보시면 학원 갔다 오는 시간은 2-3시간 정도 되는데 집에서 과제하거나 학교 일 처리하는 거는 이 지필평가 외에 나머지 것들이 아이들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지필 공부를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아이의 생활이라든가 하루 계획에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이것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힘들다. 지금도 어디에서 도움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학생부 부분이고 이제 면접으로 들어가는 요소죠. 그러면 원더빌은 어떻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냐면 방금 학생부 요소에서 지필 외의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평가 부분입니다. 수행평가 부분에서 과목별인데 주요 과목입니다. 국영수 사과에 대한 수행평가 예제와 샘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국영수 사과에 따른 PPT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학기 초에 필요한 게 연설문이죠.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어떤 학교는 찬조 연설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중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찬조 연설문을 써오라고 하는데 찬조 연설이 뭔지도 사실 애들이 몰라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그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동아리 활동 파트인데
보통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이거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동아리 계획서가 필요한 게, 자, 우리 영자 신문 동아리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경쟁률이 세가지고요. 동아리도 애들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아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동아리 계획서를 들고 그 동아리방에 찾아가서 면접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동아리 계획서를 사실은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써본 적이 없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바로 써야 되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과학 대회나 실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정상적인 통합과학이라든가 교과 과목 말고 학교 과목 중에 과학 실험이라든가 과학 과제 연구라든가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은 반드시 소논문 형식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보고서는 논문 형식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막 써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과목들에서 요구하는 탐구 보고서는 사실은 소논문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논문 써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논문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재 내용인데, 아마 그 원더빌에서 하는 전문가 과정을 들어보신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평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번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써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학생부를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써본 선생님이 과연 뭐 과반 이상일까 싶기는 한데 아이들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거 써와라고 했을 때, 또는 써오란 말을 안 했어도 본인이 가져다 주고 싶을 때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본인 걸로 써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서 자료가 있고 면접 자료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원더빌에서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학원장님이나 아니면 강사분이나 학생이 이 프로토타입의 샘플 자료 말고 내 진로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첨삭해 주세요.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내 진로는 어떨까요? 상담을 하고 싶으면 이제 고가의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원더빌 사이트에 온라인 컨설팅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로 진학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첨삭을 받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빠르게 전국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는 메뉴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쉽게 얘기해서 지필고사를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원더빌 사이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등급이니까 어느 대학 가라, 뭐 이런 부정확한 애매모호한 예측보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원더빌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텐츠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생각에 원장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원더빌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사용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더빌 사용자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원더빌에 있는 그 자료가 제주도 학교에 다니는 나에게 맞는 자료일까? 아니면 대구나 광주나 경기도 지역에 있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맞는 자료일까? 다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렇지가 않은 게 지금 보시면 인터넷에서요. 학생평가지원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학생평가지원 포털 들어가 보시면 초, 중, 고등학교 뭐 등등이 있어서 이런 사이트가 열리는데,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정규직도 있을 수 있고 계약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막 신규 학교에 부임한 선생님이 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맞춘 수행평가를 평가 기준과 학교 실정, 아이들 실정,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수행평가를 출제할 수 있을까요? 힘든 겁니다.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본인 생각만 가지고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사이트는 교육부 직속기관입니다. 교육부에서
초등, 중등, 고등에게 맞는 자 성취평가 기준, 여기가 이제 수행평가 도구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교육부에서 중1, 2학기 학생들은 이렇게 수행평가를 내십시오 하고 교육부에서 샘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술형, 논술형 평가 도구도 있죠.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그냥 출제할 것 같으세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용자분들이 시험을 봐야 된다면, 서술형, 논술형을 대비해야 된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보면 시험 성적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천기누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냐? 학교 선생님들만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료 다운로드를. 근데 이제 원더빌에는 현직 학교 선생님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전직 선생님도 계시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과연 학년별로 어떻게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는지 이 자료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안에 맞춘 자료가 현재 원더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여기 기준에서는 자, 이렇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중고등학교 수행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형과 유사하게 전국 모든 학교가 수행평가를 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을 다운받아서 이걸 활용을 할 때 정확히 일치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샘플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대입을 해보면 유사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인터넷에서 보시면 어떤 학교에서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라는 수행평가를 제출을 했어요. 자, 이 수행평가 숙제하고요. 또 어떤 학교, 월봉초등학교 수행평가하고요.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인생 그래프 여기다 뭘 채워와라 라는 숙제가 나갔거든요. 이거는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교육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전국 학교에서 유사하게 현재 수행평가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더빌에 있는 자료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된 수행평가 자료로 샘플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더빌에 있는 자료 중에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라는 샘플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하고 이 규정과 훈령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 틀대로 학생부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라고 작년 겨울에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2021년 올해 생활기록부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자, 첫째 줄에는 뭐, 두 번째 줄 단락에는 어떤 거, 세 번째 단락에는 어떻게 써라 라는 기준안대로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주셔야 가장 교육부에서 원하는 타입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교육부의 기준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이 기준안을 한 번이라도 체크 안 하고 했던 선생님이 아이들 생기부를 써주면 그거는 약간 그 초점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확인해 주세요. 원더빌 쓰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저희 원더빌에 올라가 있는 학생부 기재 샘플을 확인하시고, 아, 이 기준안대로 마련돼 있으니까 내가 했던 책들, 내가 했던 수행평가들을 이렇게 3단으로 정리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면접 파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 자소서 면접 파트에 올라가 있던 그 자료들은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와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합격생들이라든가 탈락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최신 자기소개서나 면접 양식에 따라서 작성된 자료가 현재 원더빌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더빌닷컴에 접속을 하시면 먼저 이걸 구경하지 마시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자, 제일 위에 메뉴 중에 수행평가 과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먼저 문서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또 문서 자료를 클릭하면 국어 독서. 국어 독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수행평가도 있고 독서록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사과가 들어 있고요. 그러면 자, 여기에 통합과학, 생물 대멸종에 어쩌고 어쩌고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자, 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통합과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생물 대멸종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생물 대멸종이 고등 통합과학에서만 나올까요? 중학교에도 나올까요? 중학교에도 나오죠, 생물 대멸종이. 초등학교에서는요? 나오죠. 통합과학에서만 나올까요? 생명과학에서도 나올까요? 생명과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저분들의 첫째 오해가 왜 통합과학 자료가 올라가 있냐? 초등 자료는 없니? 중등 자료는 없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앞에 통합과학이라는 그 말머리는 편의상 붙여놓은 거고 실제 유저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생물 대멸종이라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원더빌에 이 올라가 있는 그 지식 자체는 경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알아야 될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정회원 가입을 안 하셨어도요, 얘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의 제목과 구성에 대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회원 결제를 하시고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적분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딱 미적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미적분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미분 방정식과 생체시계에 관한 탐구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생체시계가 나오니까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서도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넣는 게 미적분과 과학, 생명과학을 연결해버린 융합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내가 국어 선생님이에요. 국어 전문가시잖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국어 전문가시면 국어를 판단하시는 게 맞지 이걸 보시고 야, 이거는 고등학교 자료구나. 이거는 수학 자료구나. 이렇게 하고 아이한테 건네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판단하시려면 학생한테 보여주시고 이 내용을 네가 검토해봐. 한번 읽어봤더니 어때? 활용할 수 있겠어?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른 입장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여기서 영역별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메뉴 보시면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 보시면 PPT가 나와 있는데요. 이 PPT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누가 전구를 발명했나라는 영어 PPT인데 나는 학교 수행평가가 누가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가 없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자료는 어떤 거냐면 얘를 받아서 어떤 인류의 발명품이 있었을 때 어떤 목차 순서로 발표를 구성하면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지 정확히 전구냐 자동차냐 뭐 전화기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목차 구성, 그 다음에 디자인 이걸 따는 거고 전구 대신에 자동차를 넣으면 되는 거고 전구 발명자 대신에 자동차 발명자를 바꿔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이 자료 없이 만들 때 3시간 걸렸다면 이 자료가 있으면 그 학생은 1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내 입맛에 맞는 짜장면 집을 혹시 찾으신 적 있으세요? 100개 돌아다녀야 하나 찾을까 말까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도 학생의 입맛에 정확히 맞지는 않으나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시고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설문 탭에 들어가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반장, 부반장, 중고 반장, 부반장, A 타입, B 타입 각각 두 가지 타입의 연설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공약하고 다르니까 얘 안 쓸래가 아니라 연설 발표를 할 때는 자기소개, 출마를 한 이유, 그 다음에 당선됐을 때 대략 3개 정도의 공약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호소, 이 구성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서 공약을 내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설문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분 방정식과 생체 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정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클릭해 보시면 이 첫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첫 페이지에서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느냐? 수학 부분이 나와 있구나. 생명과학 부분이 나와 있구나. 그 다음에 미적분을 활용하는 의료 수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면 간호학과나 의대 친구들이 활용하면 융합탐구 보고서로 적당하겠구나라고 하실 수 있고 여기에 제출일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 주의하실 거. 사용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희 원더빌에 있는 자료는 샘플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학교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제출하면 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바꾸셔야 되느냐?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제출하실 때 첫째, 미분 방정식과 생체 시계가 아니라 미분 방정식을 활용한 생체 시계 분석, 미분 방정식과 생체 시계 융합 탐구 이런 식으로 제목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탐구 보고서 넘어가 보면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목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하시기에 제일 좋은 게 목차를 쭉 보시고 나는 이 생체 시계 부분이 필요해. 생체 시계의 중요성 나는 이거 뺄래. 3번, 4번 나는 넣을래. 자,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알맹이에서 발췌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단어라도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 문장을 좀 바꾸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안 바꾸셔도 이 알맹이 내용은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꾸라고 얘기한 거 방금 이거였죠. 제목 바꾸시라고요. 근데 이 알맹이 내용은 안 바꾸셔도 사실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생체시계란하고 정의가 나와 있죠. 미국 생체시계 정의가 다르고 아프리카 생체시계 정의가 다르겠습니까?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 원더빌에서 발췌를 안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백과사전을 검색하건 뭐든 내용은 똑같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바꾸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느냐? 탐구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탐구 동기와 목적은 반드시 바꾸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구 동기와 목적은 첫째 줄에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자기 진로에 맞춰서 내가 의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해석 기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자 한다라고 자기 진로 그 다음에 동기나 목적에 따라서 얘는 반드시 바꿔주시고 알맹이 내용은 안 바꾸셔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뭘 바꾸셔야 되느냐 이제 바꿔야 될 점 결과와 느낀 점은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3개 바꾸시면 됩니다. 제목, 탐구 동기와 목적, 결과와 느낀 점. 그리고 알맹이는 사실은 바꾸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표절률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탐구 내용은 세상에 있는 내용이니까 표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보시면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른 참고 문헌을 썼다라고 하면 그건 표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 문헌을 안 넣고 갖다 주면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키는 대로 제목, 동기, 느낀 점 이건 그대로 내면 표절률이 대략 50% 정도 되겠죠. 이 내용은 그대로니까.
근데 참고문헌 이거 썼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표절률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절률이 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들이 똑같습니다. 역시 저희 보고서는 제목 나와 있고 목차 나와 있고 배경, 목적, 결론, 그리고 저희 내용에는 이렇게 참고문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거는 자율탐구 보고서 형태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틀에 맞춘 자료가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이 틀에 맞춘 자료는 어떤 거냐? 이 틀을 선생님이 만들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권고했겠습니까? 교육부 권고한 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자료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감상문도 어떻게 올라가 있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학교의 독서 감상문인데요. 독서 감상문에는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공통된 그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동기, 줄거리,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그 다음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 추가 활동이라고 돼 있지만 느낀 점입니다. 자, 이게 공통적으로 올라가 있고요. 이런 학교도 이런 틀이고, 이런 학교도 그런 틀이고, 이런 학교도 그런 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독서 감상문의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 선정 동기 있어야 되고, 주요 줄거리 있어야 되고, 인상 깊은 구절이나 챕터, 나는 이 챕터가 좋았다. 그리고 독서 느낀 점. 자, 저희 원더빌에 탑재되어 있는 독서 감상문의 자료는 이 네 가지 필수 요소가 다 들어가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간혹 어떤 학교에서는, 자, 여기 전태일 평전인데 사회와 관련돼서 뭐 이 전태일을 만났을 때 묻고 싶은 질문 2개를 넣어라. 뭐 간혹 이런 독서 감상문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만드셔야죠. 본인이 만드시고 이걸 토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냥 내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요걸 바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제출하실 때 전태일 평전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기 아래 하단에다가 소제목을 넣어서 제출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 전태일 평전 조형래를 이쪽에 끌어올리고 전태일을 통해 본 현대사회에 대한 고찰,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른 제목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치실 게, 자, 4개를 보시면 뭘 고치시면 되겠어요? 선정 동기, 동기는 항상 고치시라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 나는 느낀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 느낀 점을 조금 변형하셔서라도 넣고요. 그 다음에 고칠 필요가 없는 거는 줄거리는 고치실 필요가 없죠. 어디나 줄거리, 책의 줄거리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인상 깊은 구절 또는 챕터 줄거리.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든 노래든 어떤 문학이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인상 깊다라고 공통된 의견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2번째 단락과 3번째 단락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고 첫 번째와 4번째만 바꿔서 제출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대신 제목은 바꿔서 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더빌 메뉴에 동아리 활동 계획 메뉴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계획 메뉴에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학 동아리, 의학 간호 동아리, 또 여기도 동아리 활동 양식이 있는데 이런 동아리 계획서 양식도 있고 이런 양식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양식을 참고해서 저는 방송 동아리인데 방송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역사 동아리인데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없어도 이 의학과 관련된 거나 또 다른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의학 애들은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체험 활동을 하는구나를
추출하셔서 참고하셔서 자기 동아리에 맞게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학 실험도 마찬가지고 인문 설문 계획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학생부 기재 콘텐츠는 어떤 거냐? 바로 당장 지금 오늘부터라도 사용자분들이 여기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말부터 기말고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1월 기말고사 전에 학생들에게 너 이번 학기에 학생부에 올리고 싶은 거 써와 라고 기재해 주는 시기가 바로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기말고사 끝나서 시행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 이틀 사이에 학교 선생님이 이 모든 걸 다 써가지고 오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주에 벌써 학사를 마감시켜 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학사 행정을 빨리 닫아버리려고 한다고요. 시험까지 다 끝났고 한 학기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선생님이 자, 우리는 이거 기말고사 끝나고 준비할게 라고 공표를 했다 해서 나는 시간이 좀 있네? 라고 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2, 3일 내에 바로 이거 제출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전에 지금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원더빌 사이트에 이 내용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자기 실정에 맞게 통합사회는 이렇게 적는 거구나. 나는 이번 학기에 이런 활동 했으니까 이걸 넣어야지. 그 다음에 이 생기부를 봤더니 마지막 부분에 인성을 이렇게 강조해 줬구나. 모둠 토론에서 자기주도 능력을 이렇게 강조해 줬구나. 나 이 내용을 따야지. 여기 다 읽어보시면 입학사정관의 그 마음을 울리는 주옥 같은 단어들이나 멘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술적인 멘트들. 그거를 따서 내 거랑 버무리면 아주 좋은 멘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학생부 한 판을 다 만드셔라.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학생부 전 항목이 다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행동특성 종합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 내용들에 따라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필요하죠. 뭐가 한창 필요하냐? 자사고 특목고 가는 학생들은 현재 자소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뿐만 아니라 대입 면접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시기입니다. 자, 원더빌 사이트에 오시면 이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소서가, 그 다음에 면접 내용은 어떻게 있는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이 학생들의 자료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합격생 자소서도 올라가 있고요. 탈락생 자소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얘는 정말 잘 썼다. 합격할 것 같다. 얘는 정말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얘는 이게 부족하구나라고 비교 대조해 보시면서 자소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면접은 전국 대학들이 자기 자료실에 우리 학교는 몇 년도에 어떤 면접 내용을 했다. 특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부고나 과학고도 면접 내용을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발췌해서 이 면접 질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떠돌 필요 없이 원더빌 사이트에서 그냥 면접지를 다운로드 하시면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타입별로 기본 소양 면접, 서류 기반 예상 답변들, 또 첨삭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궁금하신 게, 이 자료를, 그러니까 이 많은 재료, 그럴 수 있습니다. 라면을 갖다 줬는데 못 끓일 수가 있죠. 근데 설명서를 보고 끓이긴 끓였는데 젓가락질을 못해서 자기 입으로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힘드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 온라인 컨설팅 메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로 진학 입시 상담을 만약에 클릭을 하면, 자, 진로 진학 입시 상담을 클릭을 하면 보내는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학교 몇 학년이고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 적성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상담을 보내시면 무료로 진로 진학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보고서나 학생부나 자소서나 면접이나 여기에서 본인 개인이 했던 걸 첨삭을 받고 싶다거나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탐구보고서 첨삭을 누르시면 자,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첨삭받고 싶은지를 쓰시고 여기 쭉 쓰시고 내용 쓰시고 해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요, 이걸 담당하는 선생님 이메일로 이메일이 날아옵니다. 공개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한 담당 선생님은 여기에 기재했던 여러분의 핸드폰으로나 이메일로 답장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 진학 입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는데 이 첨삭 부분은 단순한 건지 그냥 상담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선생님이 따라 붙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최저가로 학부모님들의 부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더 싼 데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 보셨던 저희 컨텐츠를 활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개인 회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6개월에 12만 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6개월에 12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얼마죠? 2만 원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자분들은 의문점이 들 겁니다. 한 달 결제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왜 6개월이냐? 어떤 달은 수행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달은 적게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달에만 뭐 받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하나가 첫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정액제 요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구성해 놓은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한 학기 단위로 가야 원더빌에 있는 반장 연설문, 학기 초에서부터 학기 끝에 있는 학생부 기재 내용까지 저희 자료를 모두 두루 이용함으로써 이 자료에 대한 한 학기의 정확한 혜택을 보시라고, 혜택을 누리시라고, 그 다음에 입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기간이 최소 6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설문만 도움받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냈다고 치죠. 그게 학생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학생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이 시스템을 돌려보고 난 후에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12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 12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정학원 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원 회원은 6개월에 33만 원입니다. 그러면 개인 회원이 싼 거 아닌가? 나는 학원 원장이지만 개인 회원으로 하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거냐면 지정학원 회원은 아이디를 한 개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디 20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느 정도냐면 아이디 하나에 12만 원인데 10개면 얼마죠? 120만 원이죠. 20개면요. 240만 원 상당의 아이디 가치가 있습니다. 240만 원의 아이디 가치를 33만 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회원은 짜증이 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개인은 왜 하나에 12만 원인데 학원에다가는 이런 혜택을 주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더비를 만들 때 이 취지 자체는 학생부의 수행평가나 비교과나 아니면 입시 전반에 대한 혜택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갖고 가서 조금 더 공평하고 공정한 선상에서 학생들이 경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1인도 1인이지만 학원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에서 학원에게는 240만 원이라는 금액을 33만 원에 올해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 올해까지는 이 금액이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의 인증 현판 학원에 붙일 수 있는 걸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원더빌 사이트 마케팅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아이디 20개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 1인은 6개월에 15,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6개월에 15,000원. 이 금액이면요. 그러면 15,000원을 다시 6으로 나누면 대략 2,000 몇백 원 한 달에. 그러니까 지정학원에 다니면 6개월에 12만 원이 아니라 지정학원 학생은 6개월에 15,000원. 10분의 1 이하 가격으로 이 학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인 회원도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서 원장님들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지정학원을 가맹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학원의 부착물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 겨울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원더빌 사이트 제일 오른쪽 메뉴에 보면 자, 여기에 원더빌과 함께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지정학원에 가입된 정회원 원장님들의 학원명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PC 선상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 학원을 클릭하면 바로 대표 전화로 연결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을 듣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6개월에 12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노원구의 어느 학원에 가면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이걸 관리해주는 선생님이 상담도 해주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이 학원에 가야지 라고 해서 학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단 노원구나 성북 강남구나 이렇게 해서 딱 학원 칸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에 선착순으로 일정 수의 학원만 이 마케팅 사이트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초창기에 저희가 원더빌 사이트가 안착하는 이 기간에 이런 정회원 가입을 하셔서 이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건 이제 학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학원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이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뭐 우리 학원 학생은 1000명인데 20개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더 구매하시면 되죠. 저렴하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1인당 6개월에 12만 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마음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6개월에 3만 원을 받으시든 한 아이당 6개월에 2만 원을 받으시든 원장님이 받으시면 원장님 비용은 한 푼도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학부모들은 원더빌 사이트를 알게 돼서 이렇게 저렴한 금액에 이런 자료를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 왜 6개월에 2만 원이나 냅니까? 원장님한테 항의할 학부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왜 20개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20개든 100개든 아이들을 주문하셔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와 같은 동영상이 있죠. 추가 교육 동영상을 지정학원, 정회원 원장님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동영상 교육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와 동영상 교육을 본 학생들은 진해가 급하니까 학생들이 당장 급하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활발하게 활용을 할 겁니다. 당장 이 아이디 주면 지금 독서 감상문부터 급할걸요. 당장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원장님이 현재 하시던 것처럼 지필고사 중점 학원으로 가셔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우리는 왜 비교과 안 해줘요? 라고 했을 때 그 학부모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원더빌 지정학원이다. 원더빌이라는 건
연설문부터 마지막 자소서나 면접까지 다 담당해 주는 거를 우리 학원 학생들만이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구성돼 있다라고 하시고, 또 저희가 설명회를 지원을 드릴 텐데, 저나 저희 뭐 정철희 교수님이나 저희 팀들이 설명회를 가서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갈 겁니다. 그래서 원더빌 사이트의 아이디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설명회라든가 각종 지원 사항을 활용해 보시면 원장님하고는 더욱 탄탄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나눠주고 원장님은 이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방법. 첫 번째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안 나눠주고 원장님과 강사분들만이 이 아이디를 갖고 아이들에게 선별된 자료를 나눠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작위로 쓰는 게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원장님과 강사분들만 이 아이들을 갖고요.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너희 수행평가 뭐 나오지? 너희 뭐 독서 감상문 언제 제출하라 그랬지? 그게 어떤 내용이지? 라고 하시면 원장님이나 강사분이 저희 원더빌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샘플로 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고, 원장님이 이 자료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학원 로고를 그 문서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학원 이름 넣고 학원 상담 전화 넣고 해서 출력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셔도 되고, 이 파일을 다시 PDF 파일로 변환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쏴줘도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학원에서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학원에 여유 인력이 좀 있을 때, 그 다음에 학원장님께서 저희 입시 컨설팅 과정을 들어서 대략 입시에 대한 흐름을 알고 계실 때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시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그 다음에 저희 자료 구성 상태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상태로 이걸 활용해 보시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분명히 막힐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방법, 그 다음에 원장님과 강사분들, 선생들이 컨트롤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원더빌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건의사항이라든가 협의사항이 있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본사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설명회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각종 교육 참여를 원하시면 저희 원더빌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해 주시면 원더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학원장 교육에 또 사용자 교육에 참석해 주신 시청자분들, 저희 원더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업로드를 통해서 하시는 입시 목표하시는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원더빌이 계속 든든히 동반자,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원장님들 교육이 이제 끝났는데요. 교육은 끝났고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짧게 공지사항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공지사항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원더빌에서 지금과 같이 올리원 진학 입시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올리원 진학 입시 캠프는 자, 지금 보시면 학생부 관리의 시작은 목표를 정하고 방법을 아는 것.
자, 주 대상층은 누구냐면요. 이번에 예비 고일 올라가는 학생들 위주로, 근데 꼭 예비 고일은 아니어도 됩니다. 이 학생들 위주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이 예비 고일 올라가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지필고사 하나만 위주로 공부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고1 올라가자마자 진로 진학에서부터 수행평가, 지필, 자기주도 학습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입이 돼야지만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험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1 입시 싸움을 하기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2박 3일간 짧은 기간 안에 저희가 모든 걸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행사는 공익교육부 산하의 공익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여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그 교육부 산하 공익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는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우수 교육기관 표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서 선정돼 있고, 지금 현재도 교육부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이 아니라 지원하고 후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를 비롯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는 그 유서 깊은 전통이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충남 보령에 있는 저희가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게 될 연수원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주관사, 이 공익법인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행사 내용의 프로그램 기획과 모든 관리는 저희 원더빌이 위탁 운영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수원 사진입니다. 연수원 사진을 보면 연수원 옆에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대천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연수원에서 교육도 하고 저녁에는 이 해수욕장에도 갈 수 있고 아이들하고 다양한 그 오락이나 여가 활동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은 1박 2일로 2박 3일인데 2인 1실로 숙박 시설을 준비해 놨고요. 일반적인 기숙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연수원의 원래 설립은 그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기관원들을 위한 연수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막 층층씩 계단으로 있는 그런 기숙사가 아니고 성인들,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자, 보시면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그냥 입시 전문가가 돼서 딱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원장님들은 그 원더빌에서 하는 그 입시 컨설팅 전문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입시 컨설팅 전문가 교육뿐만 아니라 진로적성 검사, 자, 진로적성 검사도 무료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진로적성 검사가 아니라 7여 종에 달하는 심리검사와 적성검사, 유료 검사인데 이 부분들부터 로드맵 설계에서부터 이 컨설팅 전문가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부터 실제 이 예비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전체적으로 작성하는 그냥 고1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될 내용들을 전반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1일차 집결 후부터 진로 적성, 자기주도 학습 부분, 그다음에 지필 평가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고 마지막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진로 발표 대회하고 또 시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 주요 강사진인데 이 공익사단법인 지금 회장님이신 이경자 회장님, 그다음에 원더빌 대표인 정경시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금 보시면 강사진이 여기는 서혜성 교수님입니다. 연대 경영학, 그다음 명지대 박사님인데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 교수로 있고요. 서희승 교수님이 진로 진학 맡아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정철희 교수님은 뭐 자기주도 학습의 우리 대한민국의 1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철희 교수님께서 자기주도 학습 방법, 실제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시험을 보게 될 때 보통 멘탈이 깨지거나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지도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담심리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박종석 교수님이 아이들의 진로 심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오시면 부모님 심리 검사까지 전체적인 것들, 여기에서 자기주도 학습 파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김나경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 국문학 전공하셨는데 김나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작성할지,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논술, 글쓰기 파트에서 김나경 교수님이 교육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순천 소장입니다. 입시에 대해서 핵심 스킬,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스피치 토론은 이훈정 아나운서님께서 또 유명하시잖아요. 혹시 이훈정 아나운서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우리 교수진이 몇 명을 가르치느냐, 2박 3일 동안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단 20명만을 위해서 이 교수진이 투입돼서 이 20명에게 완벽한 멘토링이 들어갈 겁니다. 자, 대학생 멘토링이 아닙니다. 뭐 대학생들하고 멘토링을 한다든지 어느 대학 기숙사를 대여해가지고 애들을 꾸겨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남들이 하는 캠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냥 시간 강사를 불러드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현직 교수님들, 그 다음에 현직 전문가들, 총 6분이 단 20명의 학생을 2박 3일 동안 완벽하게,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저희가 캐터링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멤버십 혜택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픈드리기 힘들지만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은 엄청난 혜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아이들 논문도 쓸 수 있게 하고 논문 참가도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타의 대회들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참가 학생들에게는 입시 컨설팅을 연 2회 무료로 제공을 할 겁니다. 연 2회면 회당 30만 원인데 2회면 그것만 해도 60만 원 상당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 참가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진행을 할 거고, 입시 정보 설명회, 꾸준히 설명회는 저희가 계속 정보를 제공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원더빌 이용권이 들어갑니다. 이 원더빌 이용권도 금액을 아시다시피 이런 혜택만 해도 지금 수백만 원 값어치 혜택들을 이 참가 학생들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이 캠프 자체가. 그래서 전화 상담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확정하고 학생 상담하고 그 다음에 캠프에 오는 일정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단 20명, 한 기수에 단 20명, 그리고 저희가 1월 한 달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2박 3일 동안 딱 20명, 20명, 20명 이렇게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저희가 원장님들 보고 이 캠프를 그냥 구경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학원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원 광고를 하면 학원 전단지를 돌리면 애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덜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원 이름 광고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브로셔를 아니면 이 전단지를 홍보를 하시면 원장님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더라도 이걸 보고 문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학원에서 이 20명을 구성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 20명을 데리고 캠프에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당연히 방금 보셨던 이 교육에 무료로 다 들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이들과 부대끼고 한 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캠프를 수료한 학생들은 어느 학원으로 갈까요? 수료한 뒤. 당연히 원장님 학원 학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캠프에 이 정도 관심을 갖고 오는 학생들 20명을 모아서 오시면 원장님 학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원 활성화에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원에서 못 채우시면 저희가 학원끼리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이 학원 5명, 이 학원 5명, 5명, 5명 해서 네 학원이 20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이 좋은 내용 다 배우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도 2박 3일 동안 이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팀들과 담소도 나누시고 좋은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는 2박 3일의 훌륭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이 보령 인근까지만 오시면 저희가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픽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원장님이 학원 버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대로 해서 이쪽까지 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용은 전화를 주시면 전화로 협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 꼭 이번 겨울방학 때 이 캠프 마케팅에도 활용하시고, 마케팅뿐만 아니라 원장님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혜택도